안녕하세요. 양정고 3학년 여러분. 네, 오늘도 즐겁게 수업 시작해볼게요. 오늘이 드디어 온라인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올 거고, 온라인 기간 동안 진짜 2주 만에 꽤 많은 진도를 뺐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준 여러분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떤 친구가 개인적으로 막 PPT랑 교과서랑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었는데,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조금 세세한 차이는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요. 선생님이 PPT는 교과서를 약간 바탕으로 요약 정리를 하되 조금 더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약간 덧붙인 거라서 시험에 관한 이런 세세한 수치나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공지가 나가지 않으면 교과서 위주로 하면 되고요. 아무튼 그 친구가 막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고3이라서 아무래도 학업 부담이 크고 수능 비과목인 과목이랑 이렇게 온라인 기간에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게 물론 쌤도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약간 잘 들을까? 사실 걔 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듣고 있다는 거 알아서 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나가볼게요. 근데 오늘은 진짜 짧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교과서 102쪽이고요. 오늘은 과학의 발달과 옷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식품을 다 지나서 화장품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 의류와 과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지금 교과서 10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만든 갑옷이래요. 사실 갑옷을 종이로 만들었다는 게 띠용 쉽다지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옷은 내가 약간 이런 시스템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 초기에는 이 한지를 굉장히 여러 겹 겹쳐서 만든 이 종이 갑옷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장교가 아닌 이상. 근데 보면 아무래도 한지가 종이지만 한 장은 잘 찢어지지만 굉장히 여러 장, 10장 이상을 막 겹치다 보니까 철 갑옷보다는 가벼우면서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방수도 되고 오치를 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종이로 된 거 입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재의 이런 섬유들이 있고 그것을 옷을 입는데 어떤 이 과학이 옷에 있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의복 소재 우리는 지금 아무도 한지 입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복 소재가 변했는데 면 섬유 같은 게 대중화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면이 아주 귀했는데 합성 섬유 사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오늘은 지금 합성 섬유가 많죠.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원피스도 아마 폴리에스테르 소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노 기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노 기술의 발달이 의류에 어떻게 이용됐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퍼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합성 염료인 모브입니다. 이게 화학원, 작년에 아마 화학원을 이수했던 학생들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합성 염료가 모브고 보라색을 띤 염료인데 그 전에는 천연 염료만 썼던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좀 천연에서 직접 재료를 가져서 염색하다 보니까 대량 염색이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색 있는 옷을 입는 게 귀했고 또 색깔이 아무래도 자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자연 물질이다 보니까 변색이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브를 시작으로 해서 합성 염료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상 여러 가지 색상의 옷을 대중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화학원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천연 섬유랑 합성 섬유를 1단원에서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 면 자체는 여러분 면티 약간 순면티 생각하면 돼요. 수분도 잘하고 교과서에 있는 건 선생님이 적은 겁니다. 염색이 쉽고 그 다음에 세탁 에도 강한 장점이 있고 현재도 전체 섬유 생산의 절반 이상 굉장히 많은 합성 섬유도 있지만 이 면도 아직은 우리 현재의 이 섬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대중화된 면 섬유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면 직조 기술 이 목화섬에서 실을 뽑아서 막 짜고 하는 이 면 직조 기술이 복잡해서 보편적이지 못하고 약간 간의 수거복 형태로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증기기관의 발달이 의류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 반죽기와 이 직조기의 증기기관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이게 공장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섬유 산업이 기계화가 되는 시초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아무도 면 직물을 짜지가 않죠. 다 공장에서 이렇게 공장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산업혁명기의 공장 그림입니다. 이 증기기관으로 우리는 산업혁명을 막고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그 화학원에서 나온 것처럼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인데요. 나일론을 처음에 광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석탄, 물, 공기로 만들어진 나일론은 강철처럼 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거미줄처럼 가늘다. 이런 섬유를 말하는 건데 석탄, 물, 공기, 석탄의 C
물에 H, 공기에 O, 얘는 사실 탄수화물이다. 물론 여기에다가 질소 원자도 포함되어 있는 CHON으로 구성된 합성 섬유인데요. 그래서 이 석탄, 물, 공기가 얘의 주요 성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에는 질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실수해서 이 캐더러스라는 게 고분자 화합물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쭉 뽑히는 얘를 발견했는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인고화학 섬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나일론이라는 것은 칫솔모, 낚싯줄, 그다음에 외과용 봉합사, 여성용 스타킹 등에 널리 쓰이고 실제로 이게 여성용 스타킹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시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소재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굉장히 탄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찰에도 강하고요. 내구성이 좋고 잘 늘어난다.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일론인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여러분한테 익숙하죠? 여성 스타킹의 주 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교과서 105쪽에 그런데 나노 기술이 의복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나노 기술 자체는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나노미터가 몇 미터인가요? 나노가 뭐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굉장히 작으니까 흔히 말하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이런 입자들을 다루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우리 의류에는 보통 우리 향균 속옷 혹은 향균 티셔츠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은나노 향균 입자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물에 젖지 않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옷도 적용이 된다고. 그게 어떤 거냐면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자연계에서 이 나노 기술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연잎 효과. 실제로 그 자연 연꽃 있죠. 연꽃의 연잎 표면에는 정말로 많은 미세 돌기 등이 있대요. 근데 그 미세 돌기 등으로 인해서 얘가 굉장히 강한 소수성을 가지는 초소수성 표면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잎 효과는 다른 말로 로터스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많은 미세 돌기에 공기층이 끼면서 이 물과 굉장히 안 친한 성질을 갖는 표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또르르 얘를 이렇게 물을 굴리고 물에 젖지 않는 표면을 갖는 게 연잎입니다. 수많은 미세돌기로 인해서 갖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친수성은 물이랑 굉장히 친한 성질인데 이 표면과 그 액체에 이루는 각도를 이용해서 친수성, 소수성, 초소수성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물방울이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각도가 150도 아주 굉장히 동그랗게 구형 물 자기들끼리만 뭉쳐 이렇게 응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잎 효과는 내 표면에 물이 있어도 이렇게 물이 축 퍼져서 흡수되지 않고 물이 또르르 흡수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연잎 효과를 이용하면 뭐 이렇게 이런 표면인데 표면에 먼지가 묻더라도 내가 툭툭 털면 물과 함께 수분과 함께 물로만 이렇게 씻어내면 물과 함께 먼지가 제거되는 자가세정 능력을 지니는 재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류 의복에다 하면은 내가 굉장히 옷이 더러워져도 그냥 물 살짝 뿌려서 툭툭 털면은 이 초소수 표면과 먼지와 함께 물방울이 씻겨서 내려와서 손쉽게 세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쉽게 젖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복으로 우리가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벌써 끝났고 아까 교과서 105쪽에 먼지 입자가 물방울에 지금 이렇게 같이 떠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교과서 105쪽에 그 연잎 표면 돌기가 확대된 현미경 사진인데 생각보다 징그럽죠. 미안합니다. 선생님 기준이 징그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긴 양이 적기 때문에 또 더 빠르게 넘어가면 교과서 106쪽에 그렇다면 과학 기술이 또 옷에 어떻게 되는가? 이거 뭐냐면 우주복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교과서 106쪽에 있는 우주복 그림인데요. 이 우주복 우주복은 우리가 뭔가 외부로부터의 저항은 최소화하면서도 이 인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적용된 기술이 뭐냐면 형상합금 기억이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 몸에 뭔가 꼭 맞는데 내가 그럼 입을 때는 처음부터 내 몸에 맞는 이 사이즈가 있으면 내가 이걸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때는 편하게 입는데 입고 나면 내 몸에 착 밀착이 되어서 외부의 저항은 뭔가 마찰이라든지 이런 저항은 줄이고 하지만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소재가 몸에 쫙 달라붙는 우주복을 만들기 위해서 형상기억합금이 쓰인다는 겁니다. 특정 온도가 되면 모양이 돌아오는 성질. 그래서 특정 상태를 만들 때 모양이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주복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내가
딱 자극을 주면 예를 들어서 출혈이 났다, 우주에서 다쳤다 그러면 얘가 압박붕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주복 말고 우리 교과서 본문에는 어떤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냐면 신소재 중에서 고어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어텍스 많이 들어봤죠? 바람막이. 사실 학창시절에도 노스페이스 바람막이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등산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패션에서도 많이 녹아있는 이 바람막이는 얘가 운동복, 즉 등산복을 쓰이는 건 뭐냐면 내가 안쪽에서 발생하는 땀은 밖으로 배출하는데 밖에서 외부의 비나 이런 눈 같은 수분 등은 차단해준다는 겁니다. 얘네의 원리가 뭐냐면 직경이 0.2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0.2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인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니까 빗방울보다는 훨씬 작아서 이 구멍 자체가 이 소재의 빗방울 이 구멍이 직경이 빗방울보다 작아서 빗방울 못 들어오는데 수증기보다는 커서 수증기는 나가시는 거예요. 내 몸에 땀이 나는데 걔가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어서 빗방울보다 훨씬 작고 수증기보다는 커서 수증기는 내보내고 빗방울은 못 들어오고 이런 원리가 고어텍스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물방울 튕겨서 나가는데 수증기는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산복뿐만 아니라 약간 특수복 그다음에 이 고어텍스 소재 자체는 인공혈관 그다음에 인공인대 성형수술 재료 그다음에 치실 등 굉장히 또 다른 이렇게 다양하게도 쓰이고 있다.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시원하게 땀 배는 거 있으면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거 봅시다. 그 다음에서 교과서에서 패딩 따뜻해지는 원리는 물론 솜이나 이런 오리털, 거위털을 내가 덮어서 이 두께 자체가 따뜻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 원리는 이 털 사이사이, 이 솜 사이사이는 이 공기층으로 단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가 공기라는 것은 열을 전달하는 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 단열 재료예요. 그래서 이 층 공기를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발열 의류가 있죠. 약간 패딩 뒤에 이런 은박 이런 거 본 거 있죠.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은이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쌓아서 신체에서 이렇게 내 몸이 사람이 있으면 생명체니까 열이 날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람 만지면 따뜻하죠. 36.5도니까 나는 항상 세포호흡을 하고 있고 항상 열이 나요. 항상 에너지를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들을 내가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 등판에서.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히트텍 들어봤죠? 이 발열 레이가 히트텍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온이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폴리우레탄 그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전부 다 합성 섬유죠. 이런 합성 섬유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몸에는 사실 선생님 저는 건조한데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열도 발생하는데 항상 우리 이 몸의 80%가 뭐예요? 수분이죠. 수분. 그래서 이 피부 표면에도 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 피부 표면에 이 수분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 이렇게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는데 이 히트텍, 즉 발열 레이는 그 수분을 흡착시켜요. 그 레이온 섬유 사이에 수분을 흡착시켜서 그러면 그 물 분자가 흡착이 되는데 그 물 분자니까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때 발생한 열을 이 얇은 섬유 사이에 공기층들이 이 열을 머물면서 더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나오는 이 수증기 자체를 히트텍 즉 레이온 섬유가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 물 분자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 이 공기 이 사이사이 이 섬유 사이사이에 이 공기층 따뜻해 아까 그 열 에너지로 바뀐 이 따뜻한 공기가 착착 쌓여서 발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히트텍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니클로나 이렇게 굉장히 히트텍이 여러분한테 익숙한 건데 아주 얇죠. 약간 우리가 어릴 때 있던 내복이랑 다르게 굉장히 얇은 이 특수 섬유로 우리는 훨씬 더 따뜻한 이런 발열 효과 그 다음에 이 공기층으로 보온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쿨맥스도 소재가 되어 있는데요. 쿨맥스는 이제 교과서 108쪽 아래에 있어요. 쿨맥스는 여러분 쿨맥스 들어봤나요? 선생님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여름에 그러니까 청바지 있죠. 긴 청바지 스키니를 무슨 쿨맥스 소재로 만들어서 시원하다 이런 광고를 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쿨맥스 그러니까 일단 시원한 섬유의 특징은 땀 흡수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땀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옷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 피부와 이 옷 사이에 땀이 있으면 더 덥겠죠. 뭔가 물질의 이 땀이 증발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더 땀 흡수가 빠르지만 계속 축축한 게 아니라 금방 마르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한다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시원한 섬유의 특징은 일반 섬유가 단면이 원형이라면 교과서 109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일반 섬유는 원형의 섬유가 있는데 이렇게 시원한 면은 단면이 직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표면적으로 넓은 섬유를 쓰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증발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게. 그래서 섬유가 서로 이렇게 이 미세흠이 모세혈 현상에서 땀 흡수를 더욱더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이 섬유들을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게 하면서 모세혈 현상을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쿨맥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섬유 중에서 아웃라스트 섬유라는 게 있어요. 아웃라스트 섬유는 온도를 일정하게 약간 유지시켜주는 섬유인데, 그거 안에 이 아웃라스트 섬유가 안에 PCM 캡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고체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PCM 자체가 자기가 열을 흡수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면서 그때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자기가 다시 고체로 굳으면서 열을 방출하는, 이 응고와 용융을 할 때 그때 이 열의 흡수와 방출을 이용해서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 PCM이라는 신소재 캡슐을 넣은 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굉장히 의류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쿨맥스나 이런 히트텍 같은 거는 손쉽게, 고어텍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복에서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110쪽, 111쪽에서는 전도성 실과 전도성 섬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도성 실은 그냥 일반적인 합성 섬유 실에다가 금속을 섞습니다. 그게 어디에다 쓰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장갑 있죠? 스마트폰 장갑. 그 엄지랑 검지에만 인체에서 흐르는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해놔서 우리가 스마트폰 장갑을 끼고도 쓸 수 있는 원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약간 공업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 정전기 방지 효과.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니까 내가 갑자기 딱 튀는 과전류라든지 정전기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도 사실 약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도성 실 말고 아예 섬유 자체를 전도성 섬유로 한 것도 있는데, 뭐 휴대폰이 내장된 옷이라든지 현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운동복, 뭐 실내 온도 및 습도에 따라 다양한 색과 모양의 빛을 내는 벽지 및 커튼에 이용이 될 수 있고, 이런 전도성 섬유가 물론 전도성이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금속보다는 전도성이 떨어지지만 전도성 섬유를 더 개발하고 뭔가 전류가 통하면서도 더 이렇게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섬유를 개발하면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일단 섬유니까 금속이 아니라 이런 애들은 상업용 비행기라든지 군사용 비행체, 그 다음 미사일 유도 장치의 와이어라든지 경량 안테나 자동차 역할, 이렇게 조금 더 가볍고 하지만 자기 역할, 전류는 흐르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신소재로 쓰일 수 있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과서가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쭉 달리면서 이게 뭔 내용인지 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류에는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입는 의류의 소재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소재 중에서 대표적인 기술들, 고어텍스라든지, 그 다음에 쿨맥스, 히트텍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뭐 나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면은 그동안 못 봤던 영상을 좀 본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활동을 너무 안 했어서 내가 먹은 그 열량, 우리 식품 진도 나갔던 거 열량 계산하는 활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안전을 위해서도 입고, 그 다음에 첨단 과학이 또 옷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면은 2단원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2주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이 긴 내용들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꼭 몸 건강하게 다음 주에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